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손지빈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2021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균형지수를 발표했는데요. 경북의 일생활균형지수가 47.3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이 대기업에 몰려있다 보니 남성 육아휴직 빈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기 어려웠을 거란 분석인데요. 그런가 하면 대구는 54.8점, 전국 평균의 간신히 0.1점 넘기면서 10위에 올랐습니다. 내용을 보면 여성 취업과 가사 분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서 다른 지역보다 여성의 취업에 대해 부정적이고 가사 노동에 대한 여성의 부담이 더 크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노동부는 일생활 균형 지수를 일과 생활, 제도, 그리고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의 24개 지표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일생활 균형 수준을 가늠해보고 개선해 나가라는 의미인데요. 모쪼록 지자체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제도도 개선이 돼서 내년에 발표되는 지역 일생활 균형 지수는 지금보다 한층 올라가길 바랍니다. 1월 10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대체로 원활한데요. 서울 방향 경산나들목에서 금호분기점까지 막힘없고 반대 부산 방향도 김천분기점에서 외관 나들목까지 제속도 내며 지납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다부나들목에서 가산나들목까지 시원하게 지나고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은 서대구 요금소부터 남대구 나들목까지 막힙니다. 반대 대구 방향은 성서나들목에서 서대구 요금소까지 서행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청호로 만촌내거리에서 범어내거리 방향 좌회전 차량은 만촌내거리 신호 2번 받고 지나고 검단로 검단내거리에서 복현오거리 방향 소통 원활합니다. 70로 위로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7곡에서 팔달교 방향 팔달교 위 1차로에서 발생한 승용차 사고는 현재 처리 완료됐습니다. 여전히 교통량은 많지만 정체 조금씩 해소되고 있습니다. 호국로 구구터널에서 도곡내거리 방향은 신호 2-3번 생각하셔야겠고요. 청수로 황금고가 내거리에서 황금내거리 방향은 늦게 오는 차량 신호 한 번 더 받고 지납니다. 국제보상로는 서대구공단 내거리에서 서성내거리 구간 양방향으로 서행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1에서 18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이상으로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모레까지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늘 저녁 대구와 경북 남부에서 비가 시작돼서 밤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10에서 40mm의 강수량 예상됩니다. 최근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 보이는 데다 오늘과 내일 비가 내리면서 얼었던 땅이 녹고 지반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축대나 옹벽 붕괴 등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0도, 습도는 63%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 살펴볼게요.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금 국민의힘 이 당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당권 주자들의 이 대구 방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 시장이 서로를 향해서 이 날선 비판을 주고받았습니다. 어제 오전에 유승민 전 의원은 그 아시아 포럼 20일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접적으로 좀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네. 지난 오랜 기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 수도 없이 말을 바꿨던 사람이다. 자기한테 유리하면 진박하고 반박하고 그때그때 입장이 수도 없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제가 어제 현장에서 취재를 했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남긴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구시장이 왜 중앙정치에 대해서 맨날 그분이 대구시장에 대해서 진짜 고민하는지 안 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제 고향이 대구니까, 제 고향이 시장이니까 관심 있어서 늘 보거든요. 대구가 제일 어려우니까. 대구 어떻게 1인당 GRDP 30년째 꼴찌에서 벗어날지 그것만 고민해야지. 네.
그러면서 유승민 전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서 언제든 싸움을 걸어오면 싸울 줄 자신이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여러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고 네. 있고 이런 가운데 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서 이 반격하거나 비판하는 정치인은 또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없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발언이 알려진 직후에 또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이 대구의 GRDP 꼴찌를 만든 장본인이 적반하장으로 대구를 팔고 다닌다. 나는 하루 30분 정도 중앙정치에 관여할 뿐 그 외 시간은 대구시장만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게다가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서 연탄가스처럼 틈새만 있으면 올라와서 이 당원과 국민들을 이간질하는 못된 버릇은 새해가 되었으니 모두 버려라 이렇게 또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네. 우리 시민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정치인들의 날선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텐데 이런 목소리보다는 어떻게 전국을 이끌어가겠다. 좀 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기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발전적인 방향의 대화가 좀 오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우리 대구 시민 누구나 가질 것 같습니다. 네, 백경일 기자님도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경북 구미시가 이 배낭여행을 떠나는 직원에게 수백만 원의 예산을 좀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이 좀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좀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구미시가 올해 선준지 연수를 통해서 그 실질적 아이디어와 미래 전략 시책을 발굴하기 위한 이른바 글로벌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네. 이거 이제 하루 앞서서 김장호 구미시장이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공무원들의 창조적인 역량 강화와 글로벌 시각을 위해서 배낭여행을 계획했다고 언급했는데요. 네.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모두 이제 해외 10개 팀에 공무원 100명이 이제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공무원 한 명당 500만 원 안에서 해외 연수 비용이 지원되는데 네. 최대 이제 5억 원을 관련 비용으로 쓸 수 있게 한 셈입니다. 와, 5억 원이라면 비용이 꽤 커서 아마 많은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가진 것 같은데 규정은 어떻게 돼 있나요? 네,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이제 국가공무원은 출장 등의 이유로 그 업무상 해외에 나가면 직급별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네. 규정이 있는 거고요. 지자체 간무공무원이 교육 등 목적으로 해외 연수를 떠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네. 다만 이번 구미시의 사례처럼 한 해에 공무원 100명을 이 해외 연수에 다녀오도록 기획하는 사례가 극히 이례적이다 이런 평이 있는 거거든요. 네. 구미시도 이런 프로그램을 올해 처음 시행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100명이나 해외 연수 배낭여행을 보낸다. 여론이 곱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 같은 소식이 좀 전해지니까 구미 시민들은 그 코로나19 확산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이 서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네. 혈세를 엉뚱한 곳에 쓴다 이렇게 좀 비판하고 있는데요. 실제 어제 그 구미시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는 이제 관련 게시글이 좀 쏟아졌는데 네. 어제 오전 11시까지 올라온 게시물만 비판적인 게시물만 한 100천여 개가 넘는 걸로 이렇게 1000여 개요? 예,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그 게시글을 좀 보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사업을 좀 크게 투자한다길래 이제 그러려니 했는데 이번 건은 좀 도가 지나쳤다. 그 구미의 대중교통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은데 네. 다른 시도나 좀 둘러볼 것이지 해외에 무슨 연수냐 이런 비판들이 좀 줄을 이뤘습니다. 좀 구체적인 비판 내용이 나왔네요. 네. 그때 게다가 구미시 재정 상황도 좋은 편이 아니라서 더 논란이죠. 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구미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2019년에 그 부채가 1,800억 원 수준에서 2021년 그러니까 2년 사이에 2,000억 원대로 올라섰고요. 네. 그 지방 세입도 같은 시기에 한 1,000억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지자체 직원 사이에서도 이게 역대 최악의 재정 상황이기 때문에 선심성 해외 연수를 좀 취소하는 게 맞다. 이런 양심적인 발언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 구미시는 이 프로그램이 주제별 직무 연수 프로그램이고 마치 해외 여행을 떠나는 공무원을 좀 지원하는 것처럼 알려져 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아직 연수 국가나 일정 여기에 따라서 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고 현재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좀 해명을 했습니다.
선심성 해외 연수는 아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행복페이 관련해서 네. 또 얘기가 있죠. 네, 많은 시민분들께서 언제부터 충전할 수 있을까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요.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대구 행복페이 이 충전이 설명절 특판 형식으로 한시적으로 충전할 수 있게 됩니다. 할인율은 지난해보다 절반인 5%이고 1인당 구매 한도는 여전히 이 30만 원인데요. 네. 일단 기간 내 발행액 600억 원이 소진되면 이 판매가 중단되니까요. 네. 행복페이 충전을 기다리시고 있는 분들은 꼭 일정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식적으로 지역 화폐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네. 이 설 명절을 앞두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후에 2월 초쯤이 되어서야 이 정식적으로 행복페이 운영 올해 어떻게 할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페이 예산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일단 이번 특판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이슈톡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살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지방대학의 위기 한두 해가 아닌데요. 올해 대학 입시 정시에서도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학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모두 비수도권 대학입니다.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학과가 얼마나 되나요? 네, 입시 전문인 이제 그 종로학원이 정시 모집 최종 경쟁률을 좀 공개했는데요. 네. 그 전국 대학 208곳 중에서 올해 정시 모집에서 지원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도 없었던 학과가 전국의 14개 대학 26개 학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네. 4년 전인 2020학년도에 3개 학과였던 것과 비교하면은 8배 넘게 좀 증가한 수치인데 네. 이 학과 개수가 아닌 좀 모집 인원으로만 보면요. 지원자가 0명인 학과 규모가 더 가파르게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258명을 모집하는 23개 학과에서 정시 지원자가 0명이었는데 올해는 445명을 모집하는 26개 학과에서 0명이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지원자가 0명인 학과가 좀 많이 늘어난 것도 문제인데 해당 학과가 다 이제 전부 비수도권 대학인 게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 모두 지방대학인데 그중에서도 26개 학과 가운데 네. 경상북도에 있는 대학의 학과가 10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북의 한 대학에서는 에너지 관련 학과가 정시로 64명을 모집했는데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고요. 네. 이 대학은 이번 정시 모집 때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각각 4개 학과의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와, 이제 학령 인구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걱정인데요. 그렇습니다. 내년도 대입 예정 인원이 올해보다도 좀 3만 명 넘게 또 더 줄 것이다 네.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네. 이것 때문에 좀 대학들마다 사활을 건 입시 홍보에 좀 나설 것으로 일단 전망은 됩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방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신입생 모집에 직접 나선다면서요. 네, 이게 좀 서글픈 모습인데 네. 그 학력 인구 감소로 교수들이 직접 신입생을 좀 끌어오기 위해서 고등학교에 가고 이런 모습들이 좀 몇 년 전부터 반복이 되고 있고요. 네.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북의 한 사립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익숙한 장면이라서 고교에서는 귀찮아하면서 가장 막내 선생님에게 이런 걸 좀 아이고. 떠넘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네. 교수 한 명당 최소 신입생 10명을 데려오는 게 암묵적인 룰이라며 교무실에 찾아가 굽신거려서 얻는 수학이 좀 많진 않지만 모든 교수가 하기 때문에 좀 눈치 보여서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토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제 친구 중에도 고3 담임이 있는데 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입시 시기에 이런 좀 어린 교수님들이 이제 연차 많이 찾아오신다. 아직 교수님들이 많이 오는데 네. 심지어 이제 이런 곳도 있다고요. 잡상인처럼 좀 취급하는 곳도 있어서 좀 마음이 좀 안 좋다. 이런 말도 좀 하긴 하더라고요. 네. 지방 대학이 어렵다 얘기가 계속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이 추진이 됐던 것 같은데 실효성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맞습니다. 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 지방대의 질을 높이자 네. 또 취업에 유리한 학과를 집중 육성하자 이런 방안이 해결책으로 그동안 제시가 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이 대기업 채용이 보장되는 그러니까 기업과 이 학교 간에 좀 계약을 맺은 이 계약학과마저 이 경북대학교와 카이스트를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교육부가 대학 육성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대폭 넘겨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방대 살리자, 뭐 이렇게 지방대 살리기를 유도한다 이런 계획인데 이거는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동안 뭐 중앙정부의 획일전 통제 아래에서 이제 지원과 투자보다는 규제가 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방재정 재정 지원 권한이 이제 지자체로 좀 이관되면 옮겨가면은 네.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는 계획을 좀 세우는 건 일단 좀 가능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고요. 네. 무엇보다 지방 분권 차원에서도 뭐 결국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방향성 자체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게 일단 서울 등 뭐 수도권 대학의 비대화의 근본적인 고민이 좀 해소되지 않고 지자체에만 이런 권한만 좀 위임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방대 소멸 책임을 지자체가 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대표적인 한계다 이렇게 지목이 되고요. 여기다 이미 그 과포화 상태인 지자체의 권한이나 역량 측면에서는 이런 대학 재정 문제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네. 줄 세우기를 통한 지자체의 통제 또 지자체장의 역량에 따라서 지방대 사정이 좀 악화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건데 일단 그 권한이 얼마나 넘어올지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건데요. 네, 지금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가 얼마나 늘어나고 어떻게 또 배분을 할지 이 대학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인지 네. 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조정한 다음에 이 지자체의 대학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예산과 조직 확대가 만약 뒤따르지 않으면 이 권한과 업무 부담만 늘어나고 이 자치단체나 대학 모두에게 이 부담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권한과 업무 부담만 늘어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뭐 지방대 사정이 더 악화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건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 교육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네, 뭐 교육부는 그 실질적인 선정 과정에서는 그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전담 기구가 맡게 될 거라고 있고요. 또 네. 해당 기구를 만들고 입안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고는 일단 말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교육부가 기본적인 방향과 뭐 배분 기준을 한국연구재단과 같은 전문 기구에 넘기면 내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평가를 진행하는 체제라는 설명입니다. 네. 또 이제 올해 시범 지자체 5개를 좀 선정해서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2025년까지 이런 견제 장치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 시범 지자체 5개를 선정하면서 네. 해당 기구를 만드는 것이 같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윤 정부의 지방대 살리기 방안, 뭐 윤 정부가 초기부터 이제 지방이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뭐 그 중에서도 지방 대학을 살려야겠다라는 생각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고 계실 텐데 이 두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윤석열 정부가 지방을 화두로 꺼낸 부분에 네.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지방을 살려야 된다. 네. 이런 기조는 좀 명확한데 네. 세부적으로 지금 나오는 정책을 보면 이 수도권 대학에 좀 규제를 풀어주는 정책과 동시에 추진되다 보니까 이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네. 실제로 뭐 대학교육연구소 같은 쪽에서는 이 업무 계획을 보면 오히려 규제 완화나 지자체 권한 이양 등 이 정부 책임을 좀 방기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다가 지방대 문제가 이 교육만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화 때문에 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인데 이 과연 대학 권한만 넘긴다고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다르게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기업들이나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과 동시에 있어야지 지방대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수도권이 비대해지는 것도 막으면서 지방을 살려야 되는데 네. 동시에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아마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거예요. 백 기자님께서는요? 네, 뭐 사실 뭐 모든 대학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네. 이런 그 수도권 중심 체계인 우리 한국에서 이게 그 지방대부터 쓰러질 것이라는 이런 경영 위기 대학이 나올 것이라는 거는 예전부터 좀 예상이 됐던 거고요. 이건 교육계에서도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교육부가 지난 5일 그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이러한 그 경영 위기 대학의 구조 개선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네. 그 좀 살펴보면 사립대 법인의 재산 처분이나 대학 통폐합 특례를 줘서 좀 회생 기회를 좀 주고 이렇게 해도 회생이 어려운 경우는
법인이 해산하고 남은 재산을 출연해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법인으로 좀 전환할 수 있도록 퇴로를 좀 열어주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네. 이 부분은 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좀 사석이나 뭐 이런 좀 발표한 글에서도 제가 읽어봤는데 비슷한 생각입니다. 네. 사립학교가 공립학교 설립 예정 지역으로 이전할 때 뭐 좀 지원해야 된다는 게 이제 우동기 위원장의 생각인데 네. 사립이 이제 좀 이전하게 되면 부족한 땅에 도심의 땅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구 감소로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 게 명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학들을 좀 그대로 둬서 도태될 경우에는 공동화 현상이 좀 심해지고 지방 생존과도 좀 직결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정부가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계획들을 어떻게 좀 실천할 수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올해 설이 예년보다 많이 빨라졌는데요.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화재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윤가영 리포터가 다녀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구 소방은 하역장과 집화장, 배송시설 등 물류시설 18곳과 설 연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판매시설, 그리고 운수시설과 숙박시설 등에 대해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저는 어제 오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3대 시장 중 한 곳인 서문시장에서 실시한 안전하기 좋은 날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고 왔습니다. 먼저 실제 화재가 발생하면 출동하는 5톤급의 소방차를 타고 김종우 소방이와 함께 현장을 둘러봤고요. 이어 도보로 이동하면서 강효묵 소방관과 함께 시장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현장으로 떠나보시죠. 타보니까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렇죠. 예. 원래 이 시장 상인들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 이래 뭐 간담회도 하고 이래가지고 협조를 잘 해주시는 편인데 그래도 계속 물건이 앞으로 좀 나오게 되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많기는 많습니다. 지금 서문시장 안에 지금 둘러봤는데 저희가 매일 지금 순찰 돌고 있는 코스입니다. 사실 제일 큰 걸로 따지면은 2005년도에 2지구 화재하고 2016년도에 4지구 화재. 아직 4지구는 다시 짓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취급하는 물품이 주로 이불이나 의류 뭐 이런 거 불에 잘 타는 물품이기 때문에 대형으로 번질 확률이 높아가지고 항상 뭐 저희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자분도 같이 타서 보셨지만은 상인들이 잘 협조해줘가지고 지나갈 때는 잘 치워주고 하시거든요. 대부분 잘 협조해 주시는데 일부 몇 분들은 이제 지나가는데 좀 불편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장사하는데 불편하고 하니까 좀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하시는데 다 전체를 위한 거니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이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비상소 화장실함인데 여기서 바로 호스를 바로 꺼내가지고 들어보시면은 릴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바로 화재난 부분에 물을 쏠 수 있게 확실히 이제 시장 같은 게 좀 협소하고 하니까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좀 많이 협소하다. 상인분들도 좀 잘 알고 계셔야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서문시장이 화재가 좀 잦았었잖아요. 네. 아마 점검을 이번 설뿐 아니라 평소에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캠페인은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설을 앞두고 대신 119 안전센터에서는 평소보다 많은 시민분들이 서문시장을 찾아주실 것을 예상을 하고 특별히 더 안내를 하고 또 점검을 꼼꼼히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봤습니다. 저는 대구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기획주무를 맡고 있는 소방이 김영준입니다. 가연물이 많다든지 막 많이 사놓고 이러니까 화재가 나면은 순식간에 연소 확대가 돼갖고 큰 불로 대형 재난 사고로 일어나고 스프링클러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 효과가 아주 미미합니다. 또 소방차도 좀 지나갈 수 있도록 통로도 확보되고 그 항식 실선을 맞춰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들 중형 펌프도 있고 경량 펌프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경량 펌프를 하는데 경량 펌프가 전부 다가 있는 건 아니고 이런 화재가 났을 때는 대형 1단계가 걸리지 2단계가 걸립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지원이 올 때는 굉장히 차량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현장 진입이 어려 보여요. 오늘도 보셨다시피 이 사람들 치워서 그렇지 중형 펌프가 들어왔을 때는 사람이 옆으로 지나갈 수도 없습니다. 내릴 수도 없고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차량 진입이 일단은 어렵고요. 그리고 물건이 이제 그 설명절 대비해갖고 물건을 너무 많이 적재를 해놔갖고 그런 물건 때문에 좀 어려운 게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매월 하는 건데 매월 둘째 주 수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전기시설, 가스시설, 그리고 전열기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안전하게 사용해 주시면은 아마 화재로부터는 좀 안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분들께서도 소방차가 지나가고 이러면은 어렵고 또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소방 안전 의식을 가지시고 화재가 났을 때 그 원활하게 그 소방 통로 확보 훈련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좋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소방 통로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성남시장에는 왜 중앙에 음식 파는 곳이 쫙 있어가지고 네. 지나가기도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규정에 맞게 진입로가 확보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네. 이 상인분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많이 답답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화재가 나면 빠르게 진입을 해서 상황을 종료할 수 있도록 시민분들도 그렇고 우리 상인분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안전한 서문시장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설명절 준비를 하는 상인분들도 만나봤습니다. 여기서 22년 건어물이야. 안전점검에 대해서 어떤 거 좀 받아보셨나요? 경보기 하고 다른 거는 그냥 오셔서 한 번씩 봐주시는 거. 그리고 이제 명절 맞아서 이제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제일 좋겠고요. 마트보다는 재래시장이 상품값이 저렴하니까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문시장 오시면 안전하니까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다 같은 가족이니까 우리는 더불어서 같이 나가야 될 사람들인데 마음이 아프죠. 남의 일이 아니고. 저희는 마음이 놓이죠. 앞에 계시니까. 집에 돌아가도 귀가해도 이제 앞에 또 지키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저희는 항상 든든합니다. 서문시장에 오시면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어요. 뭐 친절이라든지 뭐 상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물건이 좋은 게 많으니까 많이 좀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화재 예방 캠페인 현장의 윤가영 리포터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저녁에 차차 흐려지면서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고요. 오늘 비가 내리면서 동해안 지역의 건조함은 해소되겠고 탁했던 대기 질도 점차 나아지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손지민이었습니다.